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질문을 모아 공개 답변 드리는 명쾌한 Q&A 시간입니다.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어서 답변 영상을 찍어봅니다. IgG4 검사에서 심한 반응으로 계란 알러지가 나왔는데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검사하면 수치가 낮아지거나 정상이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쉽지만 답변하기는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임상이 쌓여야 되니까요. 제가 알러지 치료 후에는 먹거나 만져도 알러지 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다 한번 치료 효과가 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그 치료 효과가 질환별로, 연령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은지 장기간에 걸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을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명쾌한 최 원장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인지라 연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공개적으로 답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혈액 검사상으로 알레르기가 나왔다면 명쾌한 알러지 검사에서도 알레르기 양성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알러지가 치료되고 증상이 없어졌다면 알레르기 혈액 검사상에서도 수치가 줄어들거나 0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혈액 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으실 경우 크게 보면 검사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혈액 속의 면역 글로불린 E, IgE 수치를 검사하는 다종 알레르기 항원 검사, 마스터 검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G, IgG 수치를 검사하는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레르기 검사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국제 알레르기 학회에서 권하는 알레르기 검사는 IgE를 기반으로 한 마스터 검사입니다. 일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알레르기 검사죠. 급성 알레르기 수치가 높은 분들 클래스 4 이상은 원인 물질을 먹거나 만지고 나서 몇 시간 내로 두드러기, 구토, 설사, 심한 간지럼증과 함께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경우, 클래스 6 이상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처방받아 언제나 갖고 다니면서 급작스레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근육에 주사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급성 알레르기 캐릭터는 이런 느낌인 거죠. 클래스 1에서 2 정도로 수치가 낮다면 알레르기 반응의 강도는 위의 상황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IgE를 매개로 하여 몇 시간 내로 급하게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캐릭터인 것은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급성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검사가 마스터입니다. 이 검사 결과는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급성 알러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원인 물질들을 알고 있습니다. 먹거나 접촉했을 때마다 짧은 시간 내로 반응이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니까요. 막상 마스터 검사를 실시한 병의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보고 먹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만 상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담받으셨던 마스터 검사 결과지를 명쾌한 한의원에 가져오시면 저희는 치료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통해 1, 2, 3단계의 알러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검사 결과는 근육 반응이 있음은 알러지 있음으로, 근육 반응 없음은 알러지 없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알러지 원인 물질이 뇌신경계의 경락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스위칭의 강도를 체크하면서 그 알러겐의 세기를 유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 검사 결과처럼 클래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약하고 강한 순서대로 정량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초진 때는 말이죠. 환자분들은 언제나 물으시는데요. 심지어는 한의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기도 전에 블로그에 유튜브에 댓글로 전체 다 치료하는데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질문하십니다. 알러지 있음 없음으로 분류하는 명쾌한 알러지 검사에서는 치료해야 하는 알러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의 내원 횟수, 치료 회차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질환 치료의 핵심적인 물질일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연관 있는 아이템일수록 명현 증상이 심할수록 그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회차를 치료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진 상담할 때부터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급성 알러지 환자분께서 마스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명쾌한 알러지 검사 결과와 대조하여 치료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토콜을 수정할 때 마스터 자료를 이용합니다. 알러지 반응이 강한 항목을 치료 후반에 배치하고요. 치료 순서를 따르는 대신에 클래스 1에서 2 정도의 반응이 약한 항목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5에서 6 정도의 반응이 높은 항목 순서로 치료를 수정합니다. 마스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고, 마스터 검사 결과가 없다면 명쾌한 알러지 검사 결과와 문진을 토대로 약간 프로토콜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면 클래스 1, 2 가량의 약한 양성 반응은 내원 치료를 통해서 저절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유발하는 클래스 5에서 6의 강한 알러지라면 아마도 내원 치료와 자가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원 치료를 통해서도 알러지 증상이 줄어들지만 혈액 검사상으로도 수치를 낮추기 원한다면 자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소진 내원 때부터 안내 드렸습니다. 클래스 3, 4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클래스 1, 2 수준까지 수치가 낮춰진 케이스가 있지만 얼마나 자가치료를 반복해야 얼마까지 수치가 낮춰질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겐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gG를 기반으로 한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진료를 시작하던 20년 전에는 지연성 알러지라는 개념이 환자분들께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인톨러런스, 음식 불내성, 식품 과민증 등 학계의 용어도 통일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먹거나 접촉한 후 길게는 72시간이 지나서야 두리뭉실하게 전신에 불편 반응을 일으키는 지연성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0년, 5년 전부터 판도가 바뀌더니 요즘에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검사가 됐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국제알레르기학회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학파에서는 지연성 알러지를 알러지의 범주로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검사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니 분명히 뭘 먹을 때 반복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마스터 검사 결과는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IgG가 아니라 IgG를 기준으로 검사하니 내가 불편했던 음식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 수치는 자주 변합니다.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와서 먹지 말라고 하길래 6개월에서 1년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알러지 검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다시 먹으면 알러지 수치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오늘 질문하신 IgG4 검사도 IgG 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임뮤노글로불린 G에는 4가지 종류의 항체가 있는데요. IgG 1, 2, 3, 4 4가지 중에 오늘 질문하신 IgG4가 면역 글로불린을 대표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IgG4 검사도 IgG 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성 알러지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든 안 먹든 레벨이 변함이 없습니다. 먹으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니 즐겨 먹어보고 클래스를 비교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먹지 않는데도 수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성 알러지와 비교하자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템별로 변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수치가 높은 음식을 1년 정도 제한하면 지연성 알러지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뇌에 알러지 경향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음식을 안 먹어서 IgG 수치가 체크되지 않을 뿐입니다. 경향성이 살아있으니 몇 년 만에 먹는 것일지라도 해당 음식을 먹으면 다시 지연성 알러지 수치가 올라가고 그동안 잠잠했던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러지를 유발했던 그 아이템에 대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면 알러지 증상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IgG 수치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IgE 수치는 일관적이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반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IgG 수치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변동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치료에 성공해서 알러지 증상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그 음식을 좀 먹게 되겠죠. 그렇게 그 음식을 계속 드시면 알러지 증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IgG 수치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고 물으시는데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고 회복이 돼서 이제 코로나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항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고 후유증으로 몇 년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고 1에서 2년이 경과하니 이제는 혈액 검사에 항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롱코비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혈액 검사상의 항체 여부는 아직도 의학적으로 연구 중인 분야이고 증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면 IgE 검사상 수치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IgG 수치는 알러지를 치료하고 계속 먹었다면 수치가 그대로이고 안 먹었다면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통해 정상이 떨어졌는데도 혈액 검사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